안녕하세요. 글재주 선생님입니다. 자, 읽고 꺼내고 쓰는 작가 수업 프로젝트. 지금은 실전 작가 수업 중입니다. 실전 작가 수업은 아무래도 고학년 학생들 그리고 중등부 학생들이 듣는 수업인 만큼 수업의 내용이 기존의 1, 2, 3단계 작가 수업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전 수업이야말로 글쓰기에서 가장 필요한 꼭 쓸모가 많은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영상을 반복해서 듣고 숙제를 꼭 해가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해도 되거든요. 자, 그렇게 수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서 첫 번째 법칙 해봤어요. 나다운 법칙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로 배울 법칙은 진짜 썰 법칙입니다. 자, 초등 고학년 학생들이나 중등부 학생들은 이런 얘기, 인터넷상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 뭐뭐 했던 썰 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사실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진짜 썰 법칙이라는 단어를 만들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학생들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될 만한 단어인 것 같아서 이렇게 활용을 해봤어요. 자, 설이라는 단어 한자 어휘가 있죠. 자, 무슨 소문이 있다. 무슨 이야기, 말, 그리고 흔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말할 때 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요즘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뭐 했던 썰이라고 하면 겪은 일, 경험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오늘 백화점에 갔다가 유명 연예인 본 썰 푼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이 썰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썰이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안 됩니다. 설이 아니에요. 소문이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겪은 썰이 자기소개서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 명심하고요. 자, 좋은 자기소개서에는 나다움을 담은 멋있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진짜 경험입니다. 자, 첫 번째 법칙, 나다운 법칙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찾는 수업이었다면 2강에서 나오는 진짜 썰 법칙은 그 나다움을 어떤 이야기로 증명할 것인가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자, 아직 조금 표현이 어렵다면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솔직한 경험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자, 솔직한 걸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보세요. 누군가가 면접을 보러 왔어요. 말로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책임감 강한 건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강한데? 라고 물으면 어떻게 말할 건가요? 자, 이 학생이 말하는 책임감을 한번 보세요. 저는 학급 회장을 맡았는데 축제 전날 친구들과 크게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들에게 먼저 사과를 했고 제 사과를 받아준 친구들 덕분에 축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B 학생은 내가 친구와 싸웠지만 책임감이 강한 아이이기 때문에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 실패했던, 속상했던 경험을 먼저 얘기했어요. 친구와 싸웠고 펑펑 울기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에게 사과를 하며 진심을 전한 과정을 보여주면서 결국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자, 좋은 자기소개서에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 담겨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나다운 법칙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증명해야 한다고 했죠. 자, 두 번째
진짜 썰 법칙에서는 성공담이 아니라 성장담을 담아야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이번에 학생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보여줄 한 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동생이기도 한데요. 아마 얼굴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선수의 이름은 강한입니다. 이름에서 뭔가 포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체격도 아주 좋아요. 뭔가 운동을 하는 사람 같은 느낌도 들죠. 자, 강한 선수는 제가 이 친구들에게 온라인 수업으로 자기소개서를 얘기해 줄 때 강한 선수가 쓴 자서전을 좀 참고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잘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인사를 전해왔더라고요. 자, 강한 선수는 오늘도 스타트 라인에 섭니다 라는 자서전을 쓴 사람이기도 해요. 이 선수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하자면 보육원에서 자란 학생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얼굴도 평생 알 수 없었는데 성인이 되면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들은 독립을 해야 돼요. 자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꽤 쉽지 않아요. 물론 보육원에서 자랐던 시절에도 속상하고 힘든 지우고 싶은 지우고 싶은 순간들은 정말 많았대요. 하지만 자립을 한 이후에는 훨씬 더 어려웠대요. 왜냐면 당장 먹고 살려면 내가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공부도 하고 싶으면 모든 것이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요. 자, 그렇게 힘든 과정을 누구의 도움도 크게 없이 내가 이뤄내야 했던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비관했던 적도 있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왜 나는 부모님이 없는 것일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또 어떤 날은 운동선수가 되기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하는데 부상을 당하기도 했대요. 결과가 잘 나와서 약간 자만했더니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던 적도 있대요. 그 일 때문에 더 크게 좌절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혼자라는 거, 나에게 부모님이 없다는 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보육원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자서전에 아주 상세하게 고백했어요. 선생님은 힘들 때마다 이 책을 돌려보기도 해요. 와,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올곧은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 나도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을 때마다 이 책을 꺼내보곤 하는데 보면 이 자서전에는 보육원에서 자랐던 감추고 싶은 이야기, 나에게 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친구들이 가까이 다가와 주지 않았던 일, 그래서 아무에게도 고민을 말할 수 없어서 외로웠던 일, 나의 유일한 친구가 운동이었던 이야기,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부상을 당했던 이야기, 과연 내가 운동선수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진로를 고민했던 이야기, 그러면서도 분노하고 좌절했던 이야기. 자, 흔히 자서전, 자기소개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뭔가 성공담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 강한 선수의 자서전에는 늘 외롭고 힘들고 좌절했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자서전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 회장이 되거나 성적이 오르거나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받거나 좋은 학교에 입학하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뤄내기 위한 중간 과정에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강한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육원에서 자란 힘없는 어떤 소년이 국가대표가 되기까지의 겪은 과정이 자서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외로움도 겪었고요. 실패와 좌절도 겪었어요. 눈물도 흘렸지만
끊임없이 도전했고 결국 변화를 이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이겨내고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자, 만약 이렇게 쓴 자서전, 이렇게 쓴 자기소개서로 면접관 앞에 선다면 면접관은 물어보겠죠. 어떻게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가 됐나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잘 쓴 자기소개서 안에는 실패와 흔들림을 결코 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배우게 될 진짜 썰 법칙이거든요. 자, 진짜 썰 법칙에는 멋진 성공담보다 좌절한 진짜 경험을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실패했다는 것도 내가 조금 남들에 비해서 뒤처진다는 것도 부족하다는 것도 결코 숨기지 말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변화에서 도약하게 된 그 순간이 녹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실제로 명문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합격 면접 그 이야기를 담은 글이에요. 자, 보세요. 소금이라는 악기를 연습한 적이 있대요. 제가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과목은 음악이었습니다. 소금이라는 악기를 처음 배울 때 유독 바람 소리가 많이 나고 입모양과 손가락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맑고 영롱한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울을 보면서 입모양을 계속 연습했고 결국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었을 때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소금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건 바람 소리밖에 내지 못해서 실패했던 그 과정을 겪은 뒤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연습했던 그 숱한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열심히 했다고 말만 하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 입 모양, 거울을 보면서 했던 연습, 실제로 했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 가지 예시를 더 볼게요. 자,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소개서에 썼는데요. 제가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수학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답은 맞았지만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2문제 이상 서술형 문제를 풀며 왜 이렇게 되는가를 스스로 설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문제를 푸는 학생이 아니라 탐구하고 이해하는 학생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답변을 들으면, 이 자기소개서를 보면 뭐야,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야? 서술형 다 맞았다고 자랑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드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면 부족했던 점을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자기소개서에는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면서 성장해낸 스토리가 담겨야 합니다. 자, 이번엔 인성이 드러나는 봉사활동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봉사 모둠 활동을 하면서 피자, 타르트, 수제 과일 주스를 직접 만들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 봉사가 결코 힘이 든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따뜻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거에 급급해서 봉사 시간을 자랑하는 친구들 간혹 있어요.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인성을 드러내는 자기소개서에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봉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특목중, 특목고에 합격한 학생들의 예시를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하나고라는 고등학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실제로 하나고에 합격한 학생은 면접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해서 합격했다고 하는데요. 요양원 봉사활동을 하다가 늘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시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젊은 시절에 아코디언을 연주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친한 친구인 오케스트라 친구 11명과 함께 요양원에 찾아가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공연 당일 어르신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봉사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어르신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배려의 정신 들어가 있죠. 어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공감 능력 보였습니다. 자,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친구들과 함께 거대하지 않아요. 작은 음악회를 기획했어요. 기획력도 갖춘 친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실 생각하기는 쉬워도 실행해 내긴 어려운 법이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고 무대를 만들었어요. 이때에 실행력뿐만 아니라 리더십까지 느껴집니다. 자, 배려심이 있는 학생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증명해냈습니다. 면접관이 좋아하는 다양한 인성의 영역이 들어가도록 골고루 글 속에 배치를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 과정이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진짜 썰입니다. 설명만 있지 않아요. 사건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오래 기억에 남는 겁니다. 자, 이번엔 대원외고에 합격한 학생의 면접 답변입니다. 자, 대원외고는 아무래도 외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중학교 3학년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신문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조원들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국 음식 소개하기라는 주제를 제안하고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영어 글쓰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신경 쓰지 말고 우선 먼저 써보자고 독려했고 이후에 문법 부분은 친구들과 함께 수정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학생의 면접 답변에서는 면접관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제대로 발견해냈어요. 조원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팀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즉각 발견했고요. 자, 의사소통 능력이 보이네요. 친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죠. 자, 그때 먼저 주제를 제안하고 역할을 나누었대요.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묻고 공감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실행력 있게 나서서 도전하고 완성해내면서 협업 능력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문제를 발견하고 제안하고 역할을 나눠주고 팀 프로젝트를 해결해내는 능력까지 그래서 완벽한 결과를 이루어냈어요. 자, 이 학생 역시 합격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 답변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진짜 썰 법칙인데요. 성공했다는 것만 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실패했던 경험, 다소 부족한 나의 실수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진짜로 경험했던 장면을 넣어주세요. 그 과정에서
변화가 드러나야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조금은 가까워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어느덧 두 번째 법칙까지 배우고 나니까요. 앞으로 자기소개서 쓸 때 조금 더 용기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글쓰기 양이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써내야 하거든요. 자, 기초를 다진다, 개요를 작성한다 정도로 생각해 보고 지금 있는 칸들은 모두 한번 채워 보세요. 자,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 분량 채우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선생님은 그럼 숙제 기다리고 있을게요.